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지수는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폭이 예년보다는 예년이라고 보면 여느 때보다는 좀 작은 그런 상황이 됐죠. 문제는 그거죠.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더라도 그 규모가 계속해서 배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주가를 밀어 올리는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삼성전자 살 때 5만 5천 원이었었는데 지금 뭐 6만 원, 6만 2천 원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은 한 주를 살 때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한다고요. 아, 주식이 많으냐 돈이 많으냐, 역시 돈이 많아야지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끝에 가면은 주식이 많아지게 된다. 왜? 주가가 비싸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승세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헤드라인이 추가 상승을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붙여놨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을 보고 따라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추가 상승을 또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박자를 맞춰줘야 되는 수급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뭐 9천억 샀으면 그 다음에 1조 사고 1조 2천억 사고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을 위한 필요 조건은 기관 투자가들의 행동에 달려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기관 투자가들이 만약에 사러 들어온다면 그러면 어디로 들어오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가총액 1, 2, 3 세 개를 중심으로 올라왔잖아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들어왔다면, 그 밑에 단계를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자동차, 그리고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사이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그런 쪽으로가 많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들어온다면,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보다는 이제 좀 주춤추춤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예, 지수 15포인트 올랐어요. 장중에는 보다 더 많이 올라갔었죠. 외국인이 9,400억 샀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샀는데, 금융투자는 사실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ETF 매매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방향성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실제로는 뭐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장기 투자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그보다 더 부진하죠. 환율은 60전 올랐네요. 1231원 30전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밀어 올렸어요. 밀어 올렸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뿐만 아니고 보험이나 투신이나 대체적으로 다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금융투자를 제외하면 산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 상승을 위한 필요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루 중에 움직인 그런 것들 보면은 IT로 다 몰렸어요. IT로 몰려 있고, 그다음에 금융, 그런 거죠. 금융이라 봐야 은행주들 아닙니까? 기관 투자가들도 금융 투자는 사실은 인덱스 매매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연기금, 오늘 뉴스 보니까 연기금이 또 돈을 깨먹었다니. 주가 올라갈 때는 돈 버는 거고 또 잃는 거지. 에휴, 아무튼 호들갑들은 그렇습니다. 차트는 일단은 이제 별형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내일 월요일에 만약에 음선을 갖다 놓게 되면은 그러면 석별형이 나오게 된다든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이제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주봉도 여기 딱 가진 않더라도 대체로 그 정도면 이제 영향권에 있다.
저항권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우리 여기를 넘었기 때문에 거래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거래가 받쳐주지 않는 것이 좀 아쉽게 요 하지만 수급 여하에 따라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반드시 간다 이렇게는 이야기 못 하는 거죠.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오늘 HMM 매각한다는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중공업 관련주들이 좋았어요.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괜찮았고, 그리고 뭐 미포도 오늘 2.7%도 올라갔고 그렇습니다. 밀리는 것은 메리츠화재, 메리츠금융지주, BJF 리테일, 메리츠증권, 뭐 딱히 특별히 더 이해는 없는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어플로우 되게 인슐린 패치 조절기죠. 다우데이터, 이오테크닉스, 카나리아 바이오, 제약에터테인먼트. 뭐 특별히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테마주는 뭐 KT, CSKT, IS 뭐 이런 것들 좀 움직였던 모양이에요. 이건 뭐 의미가 없죠. 해우는 뭐 HMM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모바일 솔루션, 클라우드 컴퓨팅, 조선해양 플랜트 이쪽이 괜찮았다고요. 예. 밀리는 것은 뭐 특별히 밀린 게 없다. 예. 해외 변수들 보면은 국제유가는 지금 뭐 80달러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달러덱스는 여전히 아래쪽으로 쳐져 있고, 금값도 더 치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환율도 아래쪽으로 쳐져 있는 상황이고, 국내 금리는 뭐 혼조라고 봐야 되겠죠. 어제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GDP, 그 미국의 GDP가 그 전분기 대비죠. 전분기 대비해서 2.9가 나왔어요. 원래는 이제 예상치는 2.8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2.6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상치는 2.8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많이 나왔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사실은 금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밀렸어야 되는데 또 그런 건 아닌 모양이죠. 아무튼 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뉴스들 몇 개 좀 보면은 외국인이 밀어올린 코스피 2460선 마감. 외국인 투자가들이 왜 샀는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냥 수급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펀드 플로우를 보면은 어드밴스드 마켓 선진 시장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머징들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원화채 시장 외국인 자금 2조 원 이상 이탈, 11년 만에 최대 규모. 요거는 일단 킵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 시장이 큰 돈들이 많아요, 주식 시장보다. 근데 이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올해 들어 외국인의 원화채 보유 잔고가 5조 원 넘게 감소했다. 2010년 12월 월간 기준 6조 원 잔고 감소 이후에 최대 규모다. 그렇죠?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5조가 빠졌고, 왜 빠졌느냐? 외국인의 원화채권 매도 원인은 외국인 투자가 중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장기 성향 투자자들의 수요 감소로 추정한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물을 못 사가지고 안달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팔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다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우리 무역 수지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한미 간의 금리 차도 영향을 준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 알려드리진 않았었는데, 지금 20일까지, 그죠? 20일까지의 무역 적자가 지금 뭐
엄청 저기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잘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이 20일까지의 무역 적자가 지금 현재 469억 달러인가요? 이거 뭐 저기 굉장히 큰 거예요. 연간 작년에 연간 한 거에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저기 이 상황이라서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윤 정부 들어서 무역자만 61조 원. 대책도 안 보인다. 그런 거거든요. 참 깝깝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통화량 역대 첫 감소를 보였다. 연준 통화 긴축 효과. 이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신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화가 줄어드는 그런 저기 상황 속에서도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 통화 동향도 여러분들께 좀 쉽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헤드라인 보시면 될 것 같고 몇 개 종목 보면은 배터리 소재들 괜찮은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 작년 최대 실적이 이뤘다. 매출 3조 3천, 영업이익 1659억, 배터리 소재 비중 58.7%, 투자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포스코 케미칼도 뭐 대단하죠. 그렇다면 우리 저기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런 저기 하고 있는 그 기업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 보셔야 될 것 같고 HMM 메가 공시 역할에 주가 올랐다. 얘기했었죠. 정부 메가간 컨설팅 자문사 선정 착수. 이게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국내 대표 컨테이너 해운업체인 HMM. 이게 옛날에 한진해운이었다고요. 한진해운을 현대상선이 먹은 거죠. 새우 새끼가 고래를 먹은 거죠. 칠공주파, 칠선녀, 최고 칠선녀들 중에 현정은 씨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게 아주 별 얘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먹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서 부실화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기 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게 되는 거죠. 그래서 KDB 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가 보유 중인 HMM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20.96%, 해양진흥공사가 19.96%, 그러니까 지금 40%잖아요. 공공부문 전체 45%, 그 다음에 CB하고 BW 합치면 74% 높아지게 되니까 완전히 이제 국영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어디다 갖다 주느냐 하는 거죠. 아마 이것도 나중에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또 비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클린하게 잘 진행돼야 되는데 아주 그냥 복마전이에요. 복마전. 아무튼 뭐 그래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살아남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장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은 있어요.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하고 지금 괴리가 생겨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돈으로 밀어 올린다면 이제는 외국인의 이 외끌이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쌍끌이로 받쳐줘야 되는데 금융투자 제외하고, 그렇죠? 연기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같이 움직여줘야지만 시장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상승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